여러분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4.29 재보궐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자, 네 곳에서 치러져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은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번 재보선의 그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의 패인이 무엇보다도 호남 민심에 그 등을 돌린 데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의장님부터 해보세요. 그럴까요? 예. 이번에 참패를 이제 야당이 참패를 하고 여당이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해 그 내리 3번을 여당의 승리고 야당의 참패가 되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이번에 야당의 참패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성완종 게이트에서도 벗어나서 지금 현재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 중에서도 평균 36%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30%였었죠. 이번에는 광주에서는 41%까지 갔습니다. 네. 투표율이 높음으로써 이미 생각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심판론을 여기서 내놨었죠. 문재인 대표가 현 정권의 심판을 하자고 계속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것이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았습니다. 또 진례 질 수도 없는 이런 선거였었죠. 그렇죠. 세 군데가 다 네.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례 칠 수 없는 데에서 일어났던 것은 결국 당 공천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관악을 같은 데에는 필히 상의를 해서 누굴 주던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서진을 갖다 냈다고 그러지 보좌관직을 냈죠. 더군다나 광주 서울 같은 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천정배 최고위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나갈 정도 되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말리고 달래서라도 거기를 공천을 줬어야 되는데도 그거를 끝까지 뭐 친노라고 그러죠. 응? 친노에 친자도 안 붙인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줌으로써 사실 큰 패배를 봤습니다. 예. 자, 우리 임 이사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4.29? 하여튼 야권 분열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권 분열의 원인이 또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권 분열은 친내 독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야권 스스로 내부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게 큰 지금 문제이고 앞으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권은 이번이 하늘이 준 그렇죠. 준엄한 심판이면서도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한 번 더 이 작은 선거 사실은 4석짜리 선거인데 이 4석짜리 선거를 가지고 따끔한 충고를 줬다라고 저는 보고 이걸 잘 이겨낸다 하면 저는 다음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 자체적으로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서 남들이 좋아하는 정당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해가지고 우리들끼리 내 것만 지키고 이런다면 될 수 없습니다. 남한테 우리 국민한테 파고들고 유권자들한테 파고들어서 그 민주당이라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이 좋은 당으로 바뀌어놔야 누가 표를 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야권 분열의 원인을 찾아라 빨리. 이건 원인도 분열이고 결과도 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다 해서 천정배나 정동영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부터 야권 분열의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욕하면
이건 도리어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친노에 대한 불식이 있었죠. 불신이 있죠. 지금 완전히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게 이제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는 원인이죠. 예. 그래서 안방인 광주에서도 마저도 등을 돌려서 그걸 잃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싸움은 실제로 새누리당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천정배 의원과 또 정동영 의원의 싸움이었었지, 지금 이 싸움에서 결국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진 거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문재인의 약한 지도력에 의해서 다른 것까지 다 무너지는 이런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19대 총선에서는 이제 친노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공천을 주고 비례대표제도 24번까지 다 친노가 독식을 하면서 아주 이 비노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배신감이 이번에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호남 동교동계가 몰락이 되면서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된 네. 거죠. 특히나 저번에도 뭐 당 대표에 나와서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계파에 기억자도 안 꺼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계파의 기억자가 아닌 자기의 사람만 집어넣음으로써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뛰쳐나갈 때 그걸 잡지 못하면서 참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대권 후보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고, 또 다시 함께 뭉쳐가야 되는데도 지금 호남에서도 조금 믿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참패 원인 중에는 또 하나가 보면 아까 우리 김학일 이사님 말씀대로 야권 분열. 근데 야권 분열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호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서을에서 이 조영택 그 후보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천정배 후보가 당시에 정동영 후보하고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더십 부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물 부재했다. 그러니까 공천은 실패다.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인천 광화 서울과 광주와 관악을이 다 친노 계열로 공천을 받게 되는 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또 친노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노의 기억자도 안 나오기로 했다는데 이런 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성완종 파문이 딱 터지자마자 여당은 아이고 이건 4대 빵이다, 다 죽었다 이제 라고 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문재인 대표는 살리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요, 이 전략 부재라는 게 뭐냐면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너무 일찍 몰아쳤어요. 그래서 조기 강판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속 끌어갔어야 돼. 계속 끌고 27일까지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돌아오는 27일까지 처리한다니까 그때까지 봐줘라. 그렇죠. 라고 했는데 해임 건의안을 한다는 둥 막 이걸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강수를 둬서 조기 강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프레임이 이완구로 갔다가 갑자기 특사 사면에 그걸로 딱 덫에 딱 걸리게 되니까 거기에 턱턱 물었어요. 문재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법무부 소관이다. 나는 잘 모른다. 이거에 프레임이 바로 특사 프레임으로 딱 들어가니까 성완종 파문 뭐 팔인 뭐 친박 게이트다 뭐다 그러는데 국민들은 아니 무슨 친박 게이트야. 정치인 다 똑같지. 우리 여론조사 갤럽에 나왔지 않습니까? 돈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84%인데 야당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2%. 그러면 또 도찐 개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정권 심판을 논하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안 먹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도친개친이고 뭐 그런 거 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문건으로 나와서 뭔가가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전략부재라는 게 맞아요. 문재인 대표도 그 당시에 뭐 사면에 무슨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겉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뭐 10만 달러 받은 분, 7억 받은 분, 3억 받은 분 다 있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조사하고 그래. 만약에 나도 그 관련이 있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도 관련이 있었다. 나 책임지겠다. 그렇게 나왔어야죠. 아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가 그냥 실질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저기에서 전략부재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새누리당의 이 정권 말기적인 현상들, 내부 분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진짜 이번에 선거 결과만 조금만 저기를 했다 하면 아주 이거 거의 정권 말기적인 정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말기적인 어떤 그런 이 레임덕이 와가지고 큰 문제가 될 건데 어찌됐든 이게 뭔가가 야당이 뭔가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도 거기에다가 그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이 문재인 대표가 나온 그 선거 이 프레임이 이 경제 정당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성완종 파문이 터지니까 갑자기 부패 척결 뭐 정권 심판 뭐 이런 쪽으로 가더니 아니 이게 내 미니 선거에서 정권 심판하면 지난 730 보궐에서도 안 먹힌 건데 누구를 누가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 보수층의 집결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참패를 하게 됐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은 처음 파문이 일어났을 때 여당이 특검을 만지작거리고 특검을 하자. 그랬더니 야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이 오히려 특검은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고 뒤로 빼는 듯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여당의 문제가 아니구만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전략부재도 이것 제가 맞습니다. 전략부재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나 약한 야당이 된 것 같아요. 투쟁성도 없고 선명성도 없고 또 전략도 부재하고 또 여타의 뭐 이런 자기 편 끌어들이는 친노도 제대로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그 친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끌어들인다 하면 이것도 큰 정치 세력이고 좋은 세력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표현이 되면 그런데 이게 남들이 배척하는 세력들이 돼버리니 이게 뭐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에 있는 그런 철옹성 같은 자기 방어하는 자기만 방어하는 남한테 무엇을 국민을 위하고 대중을 위하고 민중을 위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어떤 행동이 가야 되는데 내 지위를 잡고 버틸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동의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진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진짜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석입니다. 내석. 근데 다음 총선에 300석이 걸려있는 총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 반성하지 못하고 자기 혁신 못해가지고 이대로 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패배가 있을 거고 대선에 가서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새누리당은 아마 너무 만세만불로서 새누리당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거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면 이거 내석 가지고 나머지 몇백 석 날아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들이 뭔가 꼼수를 해서 그래 너 사면할 때 뭐 했나 이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다쳐가지고 이 전국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도 야당의 문제지만 새누리당도 그렇게 해가지고 헤쳐나갔다 해가지고 좋아할 일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어느 시기에 천정배 당선자가 어제 당선 소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정치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남 정치를 완전히 살려보겠다는 뜻은
천정배 당선자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천정배 의원이죠, 의원. 의원이 예, 당선자가 바로 의원이 당선. 의원입니다, 바로 의원. 근데 천정배 의원이 무언가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남권에 자민련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그동안 친노 세력에서 벗어났던 분들, 특히 이 동교동교회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 간 분들이 그 세 분 있죠. 황강옥 씨와 김경재, 하나갑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되나 봐라 하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잘 안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호남당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들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역당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아니면은 뭐 지역당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선명성을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전체, 세계 전체에 미치는 것들로 생각을 해야지. 제가 예전에 자민련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되자마자 그분을 만나서 이거 노세정당 만들면 안 되고 젊은이들 끌어들일 수 있고 충청도 정신이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고 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계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대 이 담론과 이런 이념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 나면 이건 뭐 충청도당이라 해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충청도 양반 정신을 세계에 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체를 해서 전체를 다 어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호남이 지금 호남 소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보다는 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 정동영 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늘 48대 52 내지는 49대 51로 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4.29 보선에는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큰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줬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당의 3대 무덤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3대 그렇죠. 무덤. 네. 3대 무덤에서 살아난 우리 김무성 대표. 성완종 게이트 파문에도 불구하고서는 완벽하게 이완구 총리가 막 사퇴하는 이런 지경에서도 본인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뭐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다니면서 했을 때 이 표가 완전히 직접 먹히지 않았나.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메시지를 던져줬죠. 뭐 가볍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았나 하고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730 사이고요. 아니 730 네. 재보선 선거에서 세 곳을 이렇게 됐었어요. 그전에도 한번 보면 탄력을 그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런 데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4.29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더 돈독해지지 않는가, 또 함께 가면서 러닝메이트로 잘해가지 않는가, 또 국정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는 이제 대통령은 이제 자기 그 여당 10권을 좀 늦추려고 그러고요. 여당 시선을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역시 보이지 않는 선거의 귀재, 그러니까 역시 선거의 여왕이라는 걸 이번에도 또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에 선거 전날, 투표 전날 그 대국민 메시지 짧지만은 강하게 그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사과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선거 전날에 이렇게 병상 정치를 했다. 누워서 그거를 던지면서 야권의 그 특사 사면에 문제가 있다, 2번 사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보수표의 집결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이기고 나서 첫 얘기가 청와대와 우리 당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분이 이제 국정 운영에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이고 내년 아마 선거에서도 총선과 대선 가도에도 아마 청신호가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도 되면 뭐 별로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개혁 드라이브가 계속적으로
아마 뭐 검찰 수사까지 포함해서 다 파헤치는데 아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김무성 대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우리 아까 이사군이 말씀했을 때 그 워딩 예. 짧은 멘트 예전에 우리 저 이재호 의원 그 날릴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의원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만의 극치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오만의 극치 5글자 해가지고 그 최고위원을 아주 날렸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로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가지고 숨어 있는 진실을 못 찾아내는 이런 우리 유권자들도 저는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여당의 부정을 제대로 짚지 못한 국민의 실패하고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분들의 진실이라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의 슬픔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건 그거대로 파헤쳐서 심판을 해주고 만약에 특사가 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이렇게 국민이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덮어버린다든가 이런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이 선거나 이런 것들에서 심판하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런 큰 어떤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얻지 못하는 그걸 또 새롭게 고쳐나가지 못하는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이 이번 선거에 두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나타났어요. 특히 김무성 대표는 당청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서도 대통령 후보로서 어느 정도 발을 디디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표는 진짜 완전히 친노가 철퇴를 맞은 거죠. 완벽한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남당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완전히 두 분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길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28 전당대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때요. 박지원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권은 나한테 주고 당신은 대선에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됐어야 그랬으면 되는 이게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당권도 먹고 대권도 다 먹으려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초반에 아직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가까이 남았는데도 지금 기스가 벌써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재인 대표한테는 좋지 않은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선거에 또 이 여당이 승리하게 된 원인 중에 또 하나를 보면은요. 김무성 대표의 선제적 방어. 미리 야당이 해야 될 일을 여당이 먼저 치고 갔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 8인의 그 성완종 리스트에 8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이 김무성 대표였어요. 왜냐면 친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친박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도 김무성 대표는 비박이기 때문에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승리는 선제적 방어와 또 선거 프레임을 선거 전략에 또 승리가 할 수 있고요. 시종일관 그 세준마라고 하는 그 경제 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여당의 승리 원인이다. 또 문재인 대표가 실패 본 것 중에서 지금 2번을 지금 실수를 한 겁니다. 특히 이 박지원 우리 대표와 같이 경선을 붙었을 때 그거를 끝까지 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뭐 자기네들끼리 룰을 바꿔가면서 했을 때 그런 실수. 왜? 그때 당시에 그냥 대표를 주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갔으면 돼요. 사실 관계없었어요. 특히 먼저번에 안철수와의 관계에서도 안철수 둘이 경선에서 TV 토론에서 안철수를 막 몰아치는데 막 개 몰아치듯이 몰아치면서 안철수가 그 다음부터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싫다고. 그랬을 때 결국 자기가 나갔어야 해도 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도
안철수한테 주고 차기에 봤으면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실패를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자만도 크게 깔려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는 지금 20%대 후반에 계속 그 대권 주자들 가운데서 그 지지도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선거를 해도 내 하나만 갖고도 되겠다라고 하는 자만이 깔려서 했는데, 이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온 당직자들이 쭉 다니면서 똑같은 이 회의를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 회의를 하는 거 보면 똑같이 빨간색 이거를 새누리당 옷을 입고서 회의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양복 입은 사람 아주 막 각기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일사불란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쪽은 혼자 치렀고 이쪽은 새누리당은 다 같이 김무성 대표를 필두로 해서 다 같이 치렀다는 게 이번에 또 승리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보는데, 그럼 앞으로 이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할 경우에는 박지원 의원과 내가 생각할 때 이번에 천정배 의원의 손을 잡고 아마 호남에 자민련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친노 세력과는 절대 이제는 합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노 세력과는 합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휴대폰에다가 박근혜 대통령 조사하는 거 뭐 같은 걸 계속 띄웠습니다. 핸드폰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친노의 철퇴를 맞는 과정 중에서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마저도 굉장히 큰 것처럼 만들어갖고 전국 회의를 했는데,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도 계속 이걸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식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에서 앞으로는 아마 광주에서도 새로운 당이, 전라도 당이 만들어지던, 전라도의 자민련이 만들어지던 어떤 당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게 이제 진보 진영이나 야권의 분열로 계속 이어져서 호남당이 만들어진다든가 또 다른 당이 탄생이 된다든가 이럴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문제 있는지 자기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 통합하고 하나가 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원히 재집권을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우를 계속 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려면 뭐냐, 자기 걸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걸 내려놔야 남한테 주고, 그래야 그 사람한테 뭐 하나라도 줘야 먹을 걸 주든 뭐를 줘야 친해지지. 뭐 자기 욕심만 다 차리면은 친구들끼리도 그 사람이 친해집니까? 너나 잘하라고 그냥 가라가지. 자기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지만 그래 너나 혼자 하라 이런 얘기. 뭐 저 아까 말씀하셨을 뭐 한강욱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형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또 너 잘했네 나 못했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못했다. 우리 같이 어떻게 무엇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집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호남당이 만들어진다든가 또 야권이 더 분열된다든가 그러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각 계파에 있는 사람들 다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다면은 뭐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흩어졌다 대통령 선거 때 만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흩어집니다. 100% 흩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대여 공세를 좀 포문을 열었어요. 그럼 일단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지금 일단은 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복을 못한 상태에서 또 제가 볼 때는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친노들의 그 성화에 바로 4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서 계속 간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번 죽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재인 대표도 지금 대안부재라는 얘기는 핑계고요. 일단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이 제1야당이 다시 또 환골탈태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지금 그대로 가면은요 국민들은 지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책임은 져야 되겠죠. 책임은 져야 되겠고, 그러나 뭐 그만둔다는 게 책임의 다는 아니고,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겠느냐. 실제는 지분이 가장 크신 양반이잖아요. 문재인 대표라는. 뭐 지분이 크다고 해서 네. 책임을 안 진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책임도 져야죠.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도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책임도 안 졌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때 저 대통령 선거 패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패했을 때도 뭐 지금 현재 그분은 승복을 했죠. 승복을 했으면 졌으면은 네. 뭔가 대국민 그러니까 승복하고 그분이 잘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란다고 완전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자기 승복하는 자체가 그 시인하는 것들이고, 그건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는 자리를 내놓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문제를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지금 이 선거에서 졌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했던 거라든가 그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무시돼야 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지금 우리 이성희 장모님이나 의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뭔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한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것들의 처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고 앞으로 밝혀내고 뭐 할 수 있는지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책임지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뉴스 중에서 참 이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05년, 2007년 그것이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특별사면 의혹을 그 비리를 완벽하게 다 예외 없이 조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제는 박근혜 대표가 이야기한 성역 없이 전체를 다 조사해라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게 태풍이 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향후 이제 전국은 여당은 지금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4대 개혁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여 공세를 펼친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동력이 떨어져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정부패 척결과 사정 전국은 계속 갈 걸로 봅니다. 예,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 의혹으로 나타나는 성완종 게이트의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원래 우리 이한구 우리 총리 되시는 분도 이 충청도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 내 주변부터 좀 깨끗이 하고 그러고 나서 남들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성완종 망자도 좀 봐주는 게 없이 로비가 통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의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05년, 2007년 건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옛날 걸 한다 하면 이건 그건 아니고 이제 하겠죠. 네. 다 전방위로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거 안 하고 그때 거만 한다. 이거는 국민이 용납을 안 되는 자기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나타난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한 다음에 그런 것들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이게 봅니다. 수사라는 게요. 이거 하고서 그다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다가 이게 번지면은 계속 번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할 것도 현재 있는 것들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번지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그렇죠. 철저히 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것들을 더 철저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런 것들도 해서 더 이렇게 혁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4.29 재보선 이후에 사정의 칼날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검 의혹, 아니 저 특사 의혹 같은 경우도 계속 수사가 되는데 검찰 수사가 끝나면 제가 볼 때는 특검으로 가자고 할 겁니다.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그러면 결국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이 특검 전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